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 활동은 공약 이행 방안 마련과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라는 두 개의 줄기로 진행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신청사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육로를 통한 시멘트 출하가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 현장의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처럼 작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애플 수박이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 급증 등 최근 소비 트렌드와 맞아 대형마트 등에서 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당선인이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충북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김영환 후 도정의 방향을 제시할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개 분과로 교수 집단 중심의 20명이 인수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은 자문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분과별로는 경제와 바이오, IT, 문화예술 관광, 균형발전과 복지, 농업과 환경, 여성과 청년 분야 정책을 담당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도청 직원 10명도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됐습니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도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고. 인수위 활동은 공약 이행 방안 마련과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라는 크게 두 개의 줄기로 진행됩니다. 김 당선인이 내놓은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과 진료비 후불제, 레이크파크 조성, 아동 양육비 지급 등 170여 개의 공약 중 실행 가능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진행돼 자연스럽게 이시종 지사의 12년 도정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고쳐 나가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는 가려서.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가동되며 실행 가능한 공약과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활동 기록 등을 담은 백서도 발간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를 출범시킨 이범석 당선인은 신청사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현 위치에서 건립할 경우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이 4개 분과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민선 8기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본격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원광희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이범석 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이라든지 의지, 그다음에 정책 공약들이 잘 반영되고 아울러 새로운 시대적인 가치,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선 7기 갈등을 빚어온 사안들에 대해선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과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등 3가지입니다. 특히 이범석 당선인은 신청사 건립 위치를 현 부지와 함께 대체 부지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본관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의 본관 존치 결정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시장 권한대행 할 때도 명확하게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정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는 철거 쪽으로 보시죠. 네. 아예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위치의 시청사를 신축한다는 게 그 합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그분들의 그 합의 조건은 나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논리로 진행돼 온 신청사 건립이 이범석 당선인의 본관 철거 입장을 계기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충북에선 단양시멘트 회사와 청주의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육로를 통한 시멘트 출하가 이틀째 차질을 빚은 가운데 레미콘 생산 등 연관 산업의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 충북에선 청주시 현도면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과 한일시멘트 단양 공장 등 두 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멘트 수송 화물차와 컨테이너 화물차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한 50% 이상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운송료는 그때 운송료를 지금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전운임이 폐기가 된다 하면 또다시 장시간 운전과 졸음운전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전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차종 전 품목이 되다 보면은 과속이라든가 과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피로에 의한 그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지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에 저희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물류대란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은 출하량이 평소의 25%,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5% 정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물류센터 그리고 통해서 각 업주들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나가지 못하고 현재는 저희 공장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물품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게 된 도매업자들이 줄지어 직접 물품을 실어가기도 했습니다. 안 오니까 우리가 직접 물건을 식당에 대줘야 되니까 직접 그래서 가지러 왔어요. 한 3팔레트 정도면 하는데 못 실게 하니 과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와야 돼요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단양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제천 아시아시멘트는 육로를 통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업이 며칠 더 길어지면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고 건설 현장도 줄줄이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나 출입구 봉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주분원 건립 사업이 이사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교육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건데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북 북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북부권 유일의 대학병원인 건대 충주병원. 하지만 23개 진료과 중 6개 과의 의사가 1명씩밖에 없는 데다 최근 심장내과 교수가 전원 사직해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시설인 충주의료원도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의사가 전무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6.95명으로 전국 꼴찌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충북 북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충주시와 충북대병원이 손을 맞잡은 지 벌써 5년. 하지만 번번이 추진이 보류됐던 충주분원 설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충북대병원 충주병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겁니다. 국공립병원에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서 충북대병원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좀 분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주시 대서원면 일대에 총 사업비 4천억 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충주 충북대병원을 오는 2029년까지 개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전체 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김영환 도지사 또 조기룡 시장과 함께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고 또 국고 출연율이 상향되고 또 의대 정원이 증가되도록 관계기관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열악한 충북 북부 지역 의료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들이 하나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농촌마을에 설치된 농산물 도난 방지용 이동식 CCTV입니다. 주민들은 CCTV가 설치된 후 농산물 절도에 대한 걱정을 덜었습니다. 충북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설치 장소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합니다. 설치 장소는 각 지역 경찰이 이제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 대면하고 CCTV가 없고 도둑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장소를 위주로 저희가 이제 취합을 받았고 주민 의견을 치안 정책에 활용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년간 충북 관내에서 단속된 배달 이륜차의 교통위반 건수는 4,149건에 달합니다. 단속을 강화한 건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한 옐로존의 탄생 배경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서 그것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북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53개 조직 4천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로부터 치안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매개체 역할을 좀 저희가 같이 홍보해서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지역 밀착형 치안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사과만한 크기의 껍질이 얇은 애플 수박을 충북이 대량 재배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와 맞아 고소득 특화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가녀린 넝쿨에 작고 앙증맞은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과처럼 작다고 이름 붙여진 애플 수박입니다. 한 줄기에 여러 개의 수박이 달리고 재배 기간도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큰 수박이 대략 90일에서 95일 이 정도 수확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75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애플 수박은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한 수직 재배는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포복 재배도 모두 가능합니다. 무게는 1에서 1.5kg으로 일반 수박의 8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당도는 1,2브릭스 높고 식감은 더 부드럽습니다. 1인 가구 급증 등 작고 편리함을 선호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 맞아 대형 마트 등에서 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껍질이 얇아 깎아먹는 수박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껍질이 참외 마냥 얇아서 깎아 먹을 수도 있고 쓰레기도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도 앞으로 인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진천군 추평농협은 개별 농가 시험 재배에서 대량 생산 공동 출하로 전환해 오는 7월까지 150여 개 재배동에서 애플 수박 350톤을 출하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백신 인권 행동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신 인권 행동은 피고소인들은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인권 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방역 패스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은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7명 정도로 구성하는 정책자문단을 대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은 부군수와 군수 권한대행을 지낸 이재영 당선인이 지역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인수위와 성격이 달라 군의 수당 지급이나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 엔터테인먼트 2개 용지에 5개 업체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입점설이 나돌았던 코스트코는 불참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사전 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1부지에는 4개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2부지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복합 상업시설을, 치킨 프랜차이즈는 쇼핑과 문화, 전시공간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들 업체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주 출신의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이 경찰 치안정감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에 내정되며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청주 운호고와 경찰대를 졸업한 윤 신임 차장은 제천 경찰서장과 청주 흥덕 경찰서장, 충북 경찰청 1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로 윤 신임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에 지명될 경우 반년 만에 치안감에서 치안 총감으로 승진하는 유례 없는 초고속 승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24곳이 구축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수소충전소 11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와 보은, 진천, 옥천 등 7개 시군에 13곳의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수소차 보급 목표를 1,310대로 정하고 지난해 수준인 3,3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음성 복개천 야외 무대 준공을 맞아 장영희 씨를 비롯한 지역 가수 초청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음성 사랑의 봉사대 장영희 씨는 지난 30여 년간 소외계층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노래 봉사를 펼쳐왔습니다. 또한 사비로 매월 어르신들을 초청해 국수를 대접하고 무료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택시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5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5분쯤 진천군 문백면에서 택시기사 60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범행 3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